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경남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이나 나왔습니다. 모두 지난 일요일에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를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서창호 기자입니다. 경남의 확진자 4명은 모두 지난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경남 1번은 합천의 24살 대학생, 31번 확진자와 한 층에서 예배를 본 접촉자로 어젯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번 확진자와 함께 살던 어머니와 동생은 자가격리 중이고 가족 등 1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번도 합천에 사는 72살 여성으로 당초 예배 이후 텃밭에만 나갔다고 진술했으나 면사무소와 동네 경로당에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번과 2번 확진자는 진주 경상대병원 음압병동에 격리됐습니다. 3번과 4번은 진주에 사는 19살, 14살 형제로 마산의료원 음압병동에 격리된 상태입니다. 교회 예배에 함께 참석한 부모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만일에 대비해 자가격리 중입니다. 현재 경남에서 신천지 교회에 다녀와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경상남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확진자의 접촉자 38명과 자발적 신고자 5명 등 모두 43명입니다. 이들 외에 검사가 진행 중인 의심 환자도 5명입니다. 도내에 확진 환자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 의사 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에 있는 선별진료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의 장비와 방역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신천지 교회 예배 참석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추가 감염자 발생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경남의 확진자 4명은 지금 진주 경상대병원 그리고 마산의료원의 음압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진주 경상대병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동식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상대학병원 음압병동에는 합천에 사는 24살 남성과 72살 여성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의 1번과 2번 확진자인 2명은 어제 오후와 오늘 새벽 각각 경상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상대병원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객의 출입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열 감지 카메라로 발열 여부와 해외여행 이력을 확인했지만 오늘부터는 호흡기 증상과 해외여행 이력, 확진자 접촉 여부를 묻는 문진표를 작성해야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남의 3번과 4번 확진자인 진주에 사는 19살, 14살 형제는 오늘 새벽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형제의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산의료원도 출입구를 최소한만 개방하고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손소독제를 뿌리고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대병원과 마산의료원 측은 격리 입원 중인 환자는 일반 환자와 동선이 분리돼 이를 통한 감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가면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거주지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대학병원에서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남의 확진자들 그동안 어디를 다녔는지 동선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의 19살 확진자는 대구를 갔다 오고 나서 진주의 교회 교육에도 간 것으로 확인돼 진주시가 신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합천과 진주의 확진 환자 4명 모두 신천지 대구 교회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자 진주의 교회 5곳이 모두 폐쇄됐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있는 건물입니다. 2001년생 환자가 지난 17일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자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문제는 이 환자가 지난 19일 진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을 때 신천지 대구 집회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이틀 전에는 신도 80여 명이 모인 교회 교육에도 참여했습니다. 당시 접촉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는 아직까지 확인 단계입니다. 정확하게 딱 이게 뽑을 수는 없고 한 80에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주시는 신도 1,100여 명 모두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합천의 1번과 2번 환자의 동선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들이 머문 마트와 세탁소, 심지어 보건소도 폐쇄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내가 먼저 방문을 했고 그 사람은 나중에 방문을 했고 감기 기운이 좀 있었는데 혹시나 또 몰라서 왔는데 경상남도 보건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확진자 4명과의 접촉자는 모두 38명.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정밀 추적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이렇게 확진자 4명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걱정입니다. 근데 경남에는 음압병상이 고작 36개뿐이라서 공공의료원을 환자 격리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선별진료소.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온 가족과 접촉했다는 60대 남성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분이 대구 신천지 교회를 16일 하고 검사 받다 보고 괜찮으면 조금 쉬었다가 뭐 출근을 하든가 하려고요. 잠시 뒤 119 구급차가 응급실에 도착해 70대 남성을 음압 이송 카트로 옮깁니다. 대구에 사는 가족과 접촉한 뒤 발열 증세가 심해져 음압병동이 있는 의료원을 찾은 겁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환자는 경증, 중증 구분 없이 모두 국가지정 음압병상에 격리됩니다. 모자라면 음압병상에 갖춰진 다른 민간병원으로도 옮겨집니다. 국가지정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경남의 음압병상은 36개로 이 가운데 삼성창원병원에 입원 중인 결핵 환자 3명과 격리 중인 4명을 제외하면 29개가 전부입니다. 도내에 있는 선별진료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의 장비와 방역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음압병상이 부족한 대구 지역 환자를 경남으로 이송하거나 경남의 감염 환자들이 확산될 경우 이런 방식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경상남도 공공의료원을 코로나19 환자 격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노령 기저질환 환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 환자에 대해선 초기엔 자가격리, 입원이 필요한 경우 1인실 입원 격리를 하는 식입니다. 환자가 많아지면 지금처럼 모든 환자를 음압병실에 입원시키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 환자 중증도를 나눠서 비교적 경증인 환자들은 집에서 쉬면서 확진 환자들이 찾았던 선별진료소가 일부 폐쇄되면서 지역 의료체계도 비상 상황에 돌입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자, 그럼 가장 관심인 경남의 확진자 4명의 동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주아 기자. 네. 오늘 오후에 4시에 추가 브리핑이 있었잖아요. 동선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동선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먼저 그래픽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의 24살 1번 확진자의 동선입니다.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날 17일에는 합천읍 집과 통기타 연습실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18일에는 집 근처 왕비 세탁소와 자택에 머물렀고 오후에는 세운마트라고 집 근처 마트도 찾았습니다. 19일에는 합천 터미널에서 대구 서부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갔고요. 대구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도 들렀습니다. 다시 합천으로 돌아온 뒤에는 합천 보건소와 보건소 인근의 소정 약국을 찾았습니다. 전날 두통과 미열 증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질본에서 접촉자로 분리돼서 보건소에서 통보가 갔고 어제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동선을 보면 합천과 대구의 시외버스 터미널, 세탁소, 마트, 약국, 편의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하고 합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터미널을 중복 방문했다. 이건 알 수 있겠고, 그러면 합천의 70대 환자 동선 얘기가 많았는데 어땠습니까? 네. 합천 72살 2번 확진자의 동선입니다. 마찬가지로 16일에 시외버스를 타고 신천지 대구교회에 방문했습니다. 17일과 18일에는 가야면 자택에서 머물렀고요. 19일에는 가야면사무소를 찾아 20분간 머물렀고 또 야천 1구 경로당에서 20여 명과 함께 수제비를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추가됐네요. 네, 당초 이 환자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온 뒤에 텃밭에만 나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요. 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어제입니다. 20일에 보건소에서 접촉자로 통보를 하고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왔고 오늘 새벽에 진주 경상대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방문 장소는 이 1번 확진자보단 적지만 그러네요. 면사무소와 경로당에 머무르면서 밀접 접촉자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주의 3번, 4번 확진자 형제지간이잖아요. 동선 어떻습니까? 네. 이 형제는 지난 16일 아버지 차로 가족이 함께 신천지 교회에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온 뒤에 경미한 기침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일에 가족이 모두 함께 진주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온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선 어제 다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방문 내역을 알렸고 그래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가족 중에서 아들 둘만 양성 판정을 받고 마산 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3번 환자, 그러니까 19살 환자의 동선입니다. 동선이네요. 네네. 네. 17일 진주에 있는 신천지 진주교회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 당시 100여 명의 또래 학생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진주 상대동 다다임이라는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네. 이 고깃집에는 친한 친구들이 함께 갔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진주 교회 교육대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 그러면 집단 감염 우려도 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0명이 상당 시간 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상남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의 정확한 인적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교육 공간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떤 형태로 교육을 받았는지, 예컨대 신천지 교회 예배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교육을 받은 건지 이런 부분도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가격리 같은 어떤 뚜렷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요. 이 자칫 자가격리 시기를 놓쳐서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 대량 감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진자들 4명의 동선이 조금 나왔는데 그러면 이들이 방문한 건물이나 상점들 지금 폐쇄가 된 건가요? 네, 대부분 폐쇄가 됐습니다. 우선 1번 환자의 동선에 있는 합천의 세탁소와 마트 등은 자체 폐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번 환자가 갔던 경로당은 오늘 오전 소독을 하고 폐쇄 조치했고요. 네. 가야 면사무소는 폐쇄는 따로 하지 않고 소독을 하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3번 확진자가 갔던 진주의 고깃집도 오늘 오전에 소독을 하고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이 확진자들의 진술에 의존한 1차 역학조사여서 이들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CCTV 분석 등을 통해 심층 역학조사를 하면 추가 동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확진자 모두 대구 신천지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잖아요. 경남에도 신천지 교회가 많은데 대책 어떻습니까? 네, 경상남도는 경남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진주시에만 5개, 1,100여 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지금 폐쇄가 됐지만 그 외 도시에 얼마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도내에 전체적으로 한 20여 곳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교인의 규모도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측이 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확한 규모 파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윤주아 기자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학원들의 휴업 권고와 공립, 사립유치원 축소 운영, 그리고 학교 행사 중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진주와 합천교육지원청에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교실의 축소 운영과 확진자 발생 상황 안내 등을 담은 공문을 보냈지만 개학 연기나 휴업 같은 학사 일정 조정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4명이나 나오면서 경남의 관광지들도 잇따라 휴장에 들어갑니다. 거제시는 내일부터 거제 정글돔을 임시 휴원하고 이 기간에 내부 소독과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공룡박물관과 고성박물관, 그리고 생태체험관 등의 운영을 잠정 중단할 계획입니다. 한편 통영관광개발공사는 통영 케이블카 소독을 일주일에 3번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나와서 폐쇄된 경북 청도군의 대남병원의 입원자의 일부가 창녕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될 계획입니다.
부곡병원에는 대남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 수십 명이 이르면 이번 주말에 이송될 예정이며 부곡병원에 있던 환자 150여 명은 다른 지역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부곡병원은 270개 병상 가운데 대남병원 이송자를 위한 1인 1실 기준 50여 병상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실려온 베트남 환자의 신원 파악 문제로 폐쇄가 됐던 삼성 창원병원 응급실이 5시간 만에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삼성 창원병원은 이날 오전 이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면서 응급실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경남의 기업들도 출장을 금지하는 등 초강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여러 명이 참석하는 회식이나 단체 교육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전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경북으로의 출장을 전면 금지하는 등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세금 낭비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또 정의당 총선 후보들에게는 다중 접촉 선거 운동이나 어린이와 노인 등과의 대면 접촉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